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뷰창기를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창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AS 시간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이 저희 팟캐스트에 완전히 제대로 빠지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써주셨어요. 건강요정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거든요. 이 전문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매력. 괜찮습니다. 네. 전문적인 것보다는 네.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는 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사실 근데 이분이 거부합니다. 정말 남성분들은 거부합니다. 예. 네. 이게 뭐 제가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댓글을 저희 방송 처음 듣고 남겨주신 건데 다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예, 아이디를 한번 소개해 네. 주시고. 아이디가 IHK0704 아마 이 IHK는 본인의 그 이름을 이니셜로 예.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건강요정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중 소명의식 없이는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면 교사, 종교인, 그리고 의사라는 생각을 평소 했었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이네요, 원래. 예. 물론 그의 직업도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 외의 직업도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 세 직업은 반드시 꼭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국립병원이라는 곳을 4년간 다니셨을 때 제가 꼭 모시고 다녔더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 그때 눈여겨보게 되었죠. 특히 의사님들 말이죠. 한마디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에게는 가족보다도 더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담당의였습니다. 담당의사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려고 싶어 하셨고 대화라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담당의가 어쩌다 한 번 인심 쓰듯 띄우는 미소에 오그라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봄눈 녹듯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런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타까웠고 슬펐습니다. 혹시라도 담당의 비위라도 거슬릴까 봐 매사 조심스러웠고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기가 일쑤였죠. 물어도 대답은 단답형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죠. 왜 그때는 담당의를 바꿔보려는 생각을 못했는지, 왜 그때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왜 주종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때가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은 향후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이 댓글을 10월 말쯤에 남겨주셨네요. 예. 네네. 아주 원장님 어떠셨어요? 이 댓글 딱 보시고 나서. 예. 저희가 댓글에 굉장히 배가 고팠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네. 댓글을 아하.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남겨주셔가지고 네. 정말 잘 읽었고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이벤트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근데 연극 도둑 맞은 책 이벤트. 예. 그때 잠깐 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짧은 시간 잠깐 댓글이 급속도로 달리다가 멈췄었죠. 예. 근데 그 IHK 그렇습니다. 님이 진짜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가뭄의 단비의 댓글이었죠. 예.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건강요정의 인간적 매력에 빠져들었다.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보시자마자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거였어. 바로 내가. 아니 제가 자제했거든요. 제 네네. 인간적 매력이 아직 1%도 안 꺼내졌는데 사실 좀 이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제가 그 댓글 보고 느낀 게 이분이 굉장히 예리한 분이다. 제 인간적 매력을 지금까지 제가 100에서 1밖에 안 꺼냈는데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그런 예리함을 가지신 분인 IHK님. 그렇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럼 들으셨던 분들은 다 뭔가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원장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도 들으셨던 분들인데 그동안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네. 그냥
성의로 저희가 하는 성의를 봐서 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예. 더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이분이 제가 전에 초반에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고르는 법. 아하. 그거 한 40분짜리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꽤 길어요. 예. 제가 이분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IHK님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들었어요. 산책하면서 예. 저희가 한 방송을 또 한 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잘했는지 그 편은 그래요?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저희 둘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한 것이겠죠. 네. 네. 그 편이 제가 들어도 재밌었어요. 오. 다시 들었는데도 재밌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재미를 좀 이렇게 껴서 방송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분 지금 자기 본인 예. 부친의 어떤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제 그 좋은 병원 좋은 의사 고르는 법 내용이 네. 가슴에 와 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가 병원을 다니시거나 네. 입원하시게 되면은 어떤 의사나 병원을 선택해야 될 때 네. 저희가 자가용에서 했던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고르는 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나 가족이 아파본 적 없거나 부모가 아파본 적 없는 분들은 그 내용이 아직 안 닿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IHK님은 본인이 경험했던 상태에서 그 방송을 들으시니까 아마 되게 다가오셨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원장님이 가만 계실 분이 또 아니죠. 예. 바로 본인의 책, 딴 책이 아닙니다. 본인의 책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걱정마 책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 예.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이분이 또 글을 남겨주셨죠? 글을 또 예, 예. 책을 받으시고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게 이제 건강 라인이 이제 네. 딱 생기는 겁니다. 네. 원장님과의 건강 라인이. 예. 자, 제가 또 사인까지 원하시지 않아도 또 사인까지 또 글씨를 또 굉장히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썼습니다. 네, 또 그걸 또 예, 잘 예. 봐주 있죠. 예. 이유가 있어요. 예.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말에 완전히 지금 이성이 마비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신 건데 자가용은 댓글만 남겨도 책이 바로 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참 일주일에 만약에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셔도 예. 제가 모든 분을 드릴 수도 있을 거거든요. 기분이 지금. 집에 몇 박스가 있으신가요, 예. 원장님? 네. 지금 막 설거지할 때 쓰고 냄비 받침대 쓰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거. 사실 표지는 정말 예쁘거든요. 표지가 참 좋습니다. 무슨 소설책 같아요. 네. 빨갛게 꽃들이 네네. 예쁘게 그 책 류마티스 네. 걱정마 책상 위에 놔두면요 인테리어 됩니다. 그런가요? 표지 한번 보셔요. 예쁘네요. 화사합니다. 예. 자, 표지가 그리우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분이 책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깍!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 기다렸던, 깍! 하시고서, 자, 이러다가 정말 다 나오겠습니다. 자, 이 건강요정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필로 보내주신 덕담도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 샅샅이 내 것으로 소화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신 두 권의 책 자연 치유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모두 읽었답니다. 제게는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자가용 화이팅입니다 하고서 받으신 책 케첩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니 책을 저희가 건강서적 리뷰를 한 거를 네네. 책을 다 그대로 또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정한 팬이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예. 건강서적 리뷰를 네. 볼 반응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IHK님께서 와. 이렇게 건강서적을 네. 저희가 소개한 걸 또 직접 읽어주시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네. 건강서적 리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때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고르는 법도 네. 이거를 얘기해도 네. 알아주신 분이 계실까 했는데 알아주시고 네네네. 건강서적도 소개한다고 해서 이거 과연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으실까? 그렇죠. 아니면 진짜 책을 빌려서 읽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읽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취지는 읽지 않으셔도 이것만 그렇죠. 들으셔도 괜찮다는데 오히려 저희 리뷰를 들으시고 궁금증이 더 생긴 거예요. 예. 네. 리뷰를 조금 더 허술하게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네. 책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리뷰를 조금 허술하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세요? 그건 아니겠죠? 예. 재밌네요, 원장님. 어쨌거나 이분은 딴 거 아니라
건강 요정님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앞으로 더 좀 매력 뿜뿜 더 저기, 발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참 별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어쨌든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또 이제 목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네. 이 건강 요정님의 그 목소리와 여러 가지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마 네. 실물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네. 뭐 거기 갤러리에 사진 올라와 있으니까 네네네. 예.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철인 아나운서, 네. 김세환 아나운서 모습도 예, 아. 그 갤러리에서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 방송도 한 번쯤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와, 정말 얼굴 대 얼굴 네. 대면해서 서로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팟빵에서 연락은 왔습니다. 예. 네, 팟빵 본사에서 네. 그 제작팀 본사에서 연락은 왔어요. 그렇죠. 공개 방송 예. 하셔도 되니까 거기 공개홀 네네. 와서 사용하시라고. 예. 9월에 추천 팟캐스트 될 때 그렇죠. 그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승낙을 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면 제가 그때 네.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아직 구독자가 네. 구독자 수가 너무 적고 예. 좋아요도 너무 적고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 예. 네,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 하트가 필요합니다. 네. 하트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구독도 많이 궤도에 눌러주시고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면 네네. 예, 김세환 아나운서님의 진짜 그 공개로에서의 진짜 네. 제대로 된 진행 한번 그렇죠. 진행 속에서 한번 자가용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인간적인 매력이 조금은 있거든요. 건강 요정님에 가려서 그렇지. 저도 조금 있으니까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또 댓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단 한 분의 의견, 단 한 분의 댓글이라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책 추천을 더 늘려야 하나, 막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굶주려 계시거든요. 정말 한 예. 분의 댓글로 저희가 이렇게 네네. 즐거울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댓글은 좀 마치고요. 아무튼 IHK 0704님의 댓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가건강관리 사용설명서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한의사 유창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입 밖으로 꺼내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는 편입니다. 네. 김세환 아나운서님 태양인이라는 것도 네. 제가 거의 만나고 지금 한참 됐는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처음 저는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 안에 출생의 비밀을 안 것 같았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태양이라 해가지고 예. 예, 태양이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예. 이제 체질이죠. 근데 이제 아나운서 분들 중에 많더라고요. 태양인이.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성대 발성이 예. 다르거든요. 아나운서 분들 중에 태양이 많았고 아까 지금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거 이제 말씀 나누다 말았는데 네. 이게 제가 그 학생 때 그리고 한의사 처음 됐을 때 이제 류마스 전문 한의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 말을 꺼냈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한의과 대학 본과 1학년, 2학년 이렇게 다닐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말을 안 꺼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친구들에게도 말을 안 했고 가장 네. 친한 사람들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안 예, 하셨던 저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꺼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힌 다음에 예. 이제는 얘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얘기를 꺼내거든요. 어허. 앞으로의 목표나 일에 대한 건요. 예. 그때 류마스 전문 한의원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야, 너 어떻게 한의원을 운영하려고 그래. 주변의 반응은 박수가 전혀 아니었네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류마스 전문 한의원을 연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너무나 생소할 때예요. 무에서 유를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인데 예. 제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주변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서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줬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경쟁 상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하겠네요. 진심으로 걱정들 해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든 예. 지금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을 꺼내놔야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네. 하루하루 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목표로 예.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꺼내놓으면은 뱉어놨잖아요, 말을. 그렇죠. 근데 그거 뱉어놓고 실천을 안 하면은 굉장히 싱거운 사람이 되죠. 예. 실없는 사람이. 예. 저는 또 그걸 싫어하니까
일단 말을 조심스럽게 한번 뱉어내게 되면은 예.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게 되고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예. 그거를 그동안은 이뤘어요 항상. 아. 그거 어떠세요? 그 연속 출장 기록. 예. 제가 프로야구 중계요? 예, 네.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네네. 그 메이저리그의 칼리킨 주니어 아하. 유격수잖아요, 그분이. 예. 굉장히 연속 출장 기록 이어가기 힘든 부상도 많이 나는 네. 그런 자리인데 그분이요 2,632경기 아. 연속 출장 기록이에요. 예. 근데 김세환 아나운서님이 지금 5년째시죠? 네. 전 경기 5년째 하셨으면은 한 600경기 되시려나요? 글쎄요. 계산 안 해봤는데. 한번 그 나중에 계산해서 예. 다음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지금까지 총 누적 연속 출장 중계 경기 수 그게 아마 칼리킨 주니어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예, 한 600경기는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5년 하셨으니까 오우, 그러면 그러면 2,600에서 600 빼면은 2,000경기가 나오셨어요. 네. 어.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건 제가 뱉어드린 건데 예. 나중에 생각이 드시면은 본인이 뱉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2,632경기 칼리킨 주니어의 연속 출장 아, 경기 기록. 예. 아무튼 자 이상 이렇게 또 상상 속의 꿈을 네. 한번 희망차게 한번 되어나봤고요. 그러나 그냥 하는 상상은 아니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천연 항생제로 불리우는 네.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약재 이런 거를 가다가 이제 갑자기 프로폴리스. 네. 사실 뭐 이름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벌에서 좀 채취한 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벌에서 채취한 거는 알고 계시죠, 많이. 네. 벌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그 첫 번째로 벌들의 먹이가 되는 꿀. 그렇죠. 이것도 뭐 많이들 아시는 거고 많이 드시는 거고. 네. 이게 꿀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여왕벌의 먹이인 로열 젤리가 있죠. 예. 선생님들이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내 침은 로얄 젤리다. 예.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그렇죠. 선생님 침이 튀기면서 예. 로열 젤리라고 하는 예. 참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던. 맞습니다. 예. 세 번째로 벌이 생산하는 물질 세 번째로 프로폴리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벌이 참 인류에게 아주 유용한 생물이에요. 네. 벌이 정말 소중한 존재고요. 벌과 관련된 물질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드릴 프로폴리스는 항균,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프로폴리스의 그 기원은요. 사실은 식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꿀벌이 옮겨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이 프로폴리스니까 그렇군요. 기원은 식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식물부터 벌까지 이런 과정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과정이 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식물이 이제 동물처럼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 침입이나 상처에 대해서 어떤 보호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본인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비 물질을 내뿜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비 물질을 벌이 물어다가 자신의 타액과 섞어서 벌집으로 돌아가서 그 벌집 입구랑 내부에 출입구하고 내부에 이렇게 발라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프로폴리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벌집을 보호하는 항생 물질이다. 천연 항생 물질이다.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꿀에도 적당히 혼합을 합니다. 벌들이요. 꿀에다 적당히 혼합해서 저장하니까 꿀을 또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항균 작용이 있으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보면 식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을 꿀벌이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몸에 타액, 체액과 섞어서 더해서 만들어진 게 벌집에 발라진 게 네. 프로폴리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폴리스 원재료 상태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제품화돼서 건강식품으로 나온 게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보면 자연은 역시 참 위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식물과 꿀벌의 하모니, 자연의 신비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벌이 식물의 분비물을 가져와서 벌집 입구에 바르는 이유가 뭐 당연히 있겠죠. 그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집 입구랑 내부에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주면은 네. 여왕벌이 알을 낳는 그 공간을 병원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천연 항염증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폴리스의 방어 작용을 이용해서 여왕벌이 편안하고 완전한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식물에서부터 꿀벌이 채취를 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프로폴리스는요, 그 기원이 식물이잖아요. 네. 그 채취하는 식물의 분포에 따라서 그 식물 성분에 따라서 함유 성분이 약간 제각각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이 어느 식물에서 수집해 오느냐에 따라서 프로폴리스 성분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어느 식물에서 만들어진 프로폴리스냐에 따라서 네.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항균 성분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폴리스의 원천은 식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꿀벌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어떤 꿀벌의 그 체액, 타액에 따라서 네. 성분이 달라지겠죠. 식물의 분비물에다가 네. 벌의 체액이 합쳐지니까 식물과 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프로폴리스 자체도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식물이라는 존재는 자연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 송진같이 끈끈한 점액을 분비하면서 그 점액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피톤치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피톤치드는 이제 산림용 할 때 예. 나무 숲에서 나오는 항균 물질이죠. 이 피톤치드라는 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나무를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 네. 나무 숲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은 아토피가 낫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피톤치드 작용 볼 수 있고요. 예. 또 암 환자분들도 숲에 가서 오래 지내면은 또 낫는 경우도 몸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피톤치드를 통해서 사람도 건강에 많이 도움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이 분비하는 물질인데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이로운 성분이 되는 거고 병원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 식물의 바이러스가 서로 상극인 거죠. 그렇군요. 침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식물을 보호하고 또는 사람이나 동물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부터 지켜내는 천연 항생제의 역할을 하는 게 프로폴리스다. 이거 지금 왜 이런 과정을 쭉 설명드리냐면은 네. 프로폴리스에 대한 개념을 이 기원부터 알아야지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예. 그러니까 홍삼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홍삼도 그 인삼이라는 것의 성질, 기원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약재든 간에 그 기원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확한 효능을 알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의 어떤 증상에 정확하게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를 아셔야지만 천연 항생제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이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 말씀하신 대로 또 항균 작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섭취를 하는 게 바로 프로폴리스군요. 예. 네. 한 줄로 정리하면 네. 천연 항생제다. 아하. 항균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면역력 상승 작용도 있어요. 예. 이게 프로폴리스가요. 처음 발견된 게 프랑스 그 어느 학자가 꿀벌의 몸에선 세균이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꿀벌은 이렇게 청정 지역일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네.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 연구 시작이요. 왜 꿀벌의 몸에는 세균이 존재하지 않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성분 때문에 꿀벌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거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바로 프로폴리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프로폴리스 자체에 이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성분들이 꿀벌 자신의 몸에도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예. 항균 작용 또 항산화 작용이 프로폴리스의 주요된 어떤 작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폴리스 효능에 대해서 논문도 좀 발표된 게 있나요? 그 프로폴리스가 면역력 증가, 항암 작용, 네.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는 논문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었어요. 오, 그렇군요. 간암 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가 강하다는 논문 보고도 있고요. 네. 간암 세포 증식과 지방질 침착에 대한 프로폴리스의 효과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숲에 있는 피톤치드, 암 환자분들이 숲에 가서 많이 나으신단 말이에요. 네.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이게 다 프로폴리스도 결국 식물에서 오는 이런 기원이 결국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런 논문도 있어요. 충치를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프로폴리스가 항균 작용을 한다. 예. 그러니까 입안에 치아나 잇몸의 염증에도 프로폴리스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청취자분들은 어떤 증상일 때 쉽게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거나 바를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때 좀 필요한가요? 이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네.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에 이제 홍화 씨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 그렇죠. 뼈를 튼튼하게 할 땐 홍화 씨, 예. 홍화 씨, 예, 그거 다양한 했었죠. 씨들 앞에 좀 붙였었죠. 네. 예, 그때 이제 그걸로 말씀드렸었고, 프로폴리스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불러보면요.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다. 아, 이거 뮤지컬 노래인가요?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아. 그 노래 제가 잠깐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래가 역시 안 되네요 이게. 예. 아, 감성은 정말 충만하신데요. 이게 참 한의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 노래하는 한의사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가수 지망생이나 연예인 했으면 금방 망했을 텐데 이거 참 다행입니다. 아, 참. 그래서 다시 그 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장님? 프로폴리스는 네. 천연 항생제다. 아, 예, 그렇군요.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다. 이것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 노래는 가사를 음미하는 게 중요하네요. 멜로디는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겠네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홍화 씨. 네. 홍화 씨. 예, 그 노래에 이어서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다. 아, 예. 10월의 어느 마지막 날에 노래에다 붙여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곡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이런 어쩌면 노래였나 참 하면서. 어렵네요, 이게 노래가. 한의사 하길 참 잘했고요. 네.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예. 항산화 작용,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된 게 구강 내 항균 작용이에요. 아하.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경험한 프로폴리스의 효과입니다. 예. 구강 내 염증에 프로폴리스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라고 하는데 어디에 그러면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드실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구강 내 염증. 네네. 그러니까 그 프로폴리스가 액체 상태로 나온 게 있고요.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리는 또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구강 내 염증, 그러니까 입술 안쪽이 헐거나 혀가 헐거나 잇몸이 헐거나 했을 때 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입 안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충치와 같은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이 프로폴리스를 분사해 주거나 그 액체를 찍어서 발라주면은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프로폴리스 쓰고 나서 호전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본 경우인데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여기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렇군요. 프로폴리스 효과. 그러니까 구강 내 염증 상태에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군요. 제 환자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기만 하면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 허름 부위에다. 네네. 그러면 금방 입안 염증이 낫는 거예요. 다만 특징이 이분은 이제 저혈압이고 아.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맞는 거고요. 반대로 그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스틸병,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면역력이 너무 과항진돼서 염증 상태 너무 높은 분들은 네. 프로폴리스가 입안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이제 체질에 따라 좀 다르네요. 예, 상황과 체질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 성향인 분들, 알러지에 민감한 분들, 면역력이 너무 상승한 질환을 가진 분들, 체온이 평소에 너무 높은 분들, 네. 열이 너무 높은 상황의 분들은 프로폴리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 면역력과 관련이 이렇게 좀 깊은 것이라면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라면 감기는 좀 어떤가요? 감기에 프로폴리스가 효과적이죠. 네. 그 프로폴리스의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인데 당연하겠죠.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몸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오래 지속되는 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허증의 감기가 있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감기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감기. 네. 그러니까 몸이 허해서 감기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안 낫고 항생제를 오랫동안 먹어도 안 낫고 양약을 오랫동안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1주일, 2주일, 3주일 됐는데도 감기가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감기 증상이에요. 아하. 이런 분들은 몸을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부적인 몸의 허증으로 나타나는 감기가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감기 네. 발생 초기에요.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 간암의 효과가 좀 있다는 논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암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어떤가요? 그 국내 모 한방병원에 암센터가 있는 병원인데요. 네. 거기서 간암 환자분들에게 프로폴리스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양방 병행으로 네. 암 환자 치료를 하는 한방병원인데 거기서 보조요법으로 프로폴리스를 병행해서 복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까 그 논문 말씀드렸잖아요. 간암에 효과 있는 거. 그 중에서 프로폴리스를 병행하면서 양암방으로 같이 암 치료하신 그분이 지금 8년째 생존해 계시다고 한 사례를 제가 다른 한의사 선생님께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프로폴리스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 한의사들이 경옥고라고 하는 약을 이제 만드는데요. 네. 고 형태예요. 딱딱한 고 형태인데 찐득하게 프로폴리스를 함께 넣어서 그 경옥고를 만들면요. 보관 기간이 오래 지속돼요. 왜? 프로폴리스의 항균 작용에 의해서 곰팡이가 피질 않습니다. 예, 항균 작용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약 역시 프로폴리스를 넣어서 같이 만들어주면은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품을 만들 때도 프로폴리스를 넣으면요, 따로 보존제, 따로 보존제를 식품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연에서 온 거니까요. 그렇죠. 천연 항생제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천연 항균제, 천연 보존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벌이 정말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 얼굴하고 제 얼굴에 프로폴리스를 막 뿌리면 네. 방부제 외모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오늘 끝나고 바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그러니까 보관해야 될 음식이나 예. 식재료가 있을 때 프로폴리스를 넣어주면 천연 방부제 역할,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네. 곰팡이 피는 거 막아주고 동시에 몸에도 좋다.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예. 음식이나 요리에도 프로폴리스를 넣는 방식을 좀 말씀하신 대로 응용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궁무진하죠. 예. 음식에 넣을 수 있다면은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요, 장충동의 모 족발집 중에 한 군데가 족발에 프로폴리스를 넣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공 보존제를 안 넣고 프로폴리스를 넣으니까 그 족발은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강에 좋으니까. 네. 예. 갑자기 족발을 말씀하시니까 집중이 안 되고 족발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프로폴리스 이게 좀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어떻게 좀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 식물이 함유한 성분에 따라서 꿀벌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기준을요, 총 플라보노이드를 10mg 이상 함유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람당 10mg 이상 함유한 제품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표시량에 80에서 120% 사이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분 표시를 보면은요, 프로폴리스 제품의 그 성분 표시를 보면 유화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유화제가 들어간 거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화제가 많이 들어간 프로폴리스 제품은 피해야 되고요. 보통 프로폴리스는 하루에 16에서 18mg 정도 섭취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 염증에는 몇 방울 뿌려주거나 스프레이로 분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폴리스인데 부작용은 없나요? 이 프로폴리스가 사실은 기원전 300년 전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간 클래식함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다만 프로폴리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다. 특히 천식이 있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섭취 시에 천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천식도 열이 많은 분들이 주로 천식이 많이 발생하고요. S 천사님, 저희 자가용 애청해 주시는
아주 애청자분이신데요. 네. 거의 모든 에피소드 다 들어주시는 아, 그래요. S 천사님. 예. 늘 매회 빠지지 네. 않고 들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 말씀 잠깐 드리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S 천사님이 프로폴리스 복용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요건 한번 김세현 아나운서님께서 네. 읽어주시면 S 천사님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프로폴리스를 오랫동안 좀 드신 분이신가 봐요. 네. 건강을 위해 요즘 프로폴리스를 먹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듯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띵하고 맥박도 빠르고 메스껍습니다. 생각해보니 프로폴리스 복용 시점부터인 듯한데요. 이 지금 프로폴리스를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네. 소화 안 되고 머리 띵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메스껍다. 이분이요 열이 있는 분이에요. 아. 이 S 천사님은 열이 있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화도 좀 있습니다. 화. 아. 지금 이 S 천사님이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보면은 열이 있는 분이 아. 그리고 화가 있는 분이 프로폴리스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열이 있는 분들이나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막힘 현상이 잘 발생하는 분들은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처럼 열이 발생한 경우에도 잘 안 맞아요. 이 프로폴리스가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예. 홍삼이 안 맞는 분들하고 거의 동일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프로폴리스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 자가용 이 팟캐스트에 홍삼이 아. 맞는 분 안 맞는 분 2부작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분들 편을 들어주시면은 거의 일체가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한데 예. 요게 조금 더 무난하죠. 아. 홍삼보다는. 예. 홍삼은 워낙 센 거고요. 프로폴리스는 조금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열이 있는 분들, 화가 있는 분들, 순환이 잘 안 되고 가슴 쪽, 심장 쪽 순환이 막힘 현상이 발생한 분들에게는 잘 안 맞고요. 갱년기 여성분들처럼 열이 훅 오르는 분들은 안 맞고 머리 쪽에 열이 많은 분들, 심장 박동수가 분당 85회 이상 뛰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병이 좀 있는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래서 프로폴리스 먹으면은 지금 이분도 S 천사님도 맥박이 빨라진다 그랬죠. 메스껍고 그렇죠. 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벌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프로폴리스에 안 맞고요. 그 벌침, 봉독 약침을 맞았을 때 그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왔던 분들은 프로폴리스도 알러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들께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 이런 분들이죠. 프로폴리스는 어떤가요? 제가 루푸스 환자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요. 네. 열이 많은 분들 그리고 꽃가루 알러지 등 그 알러지 반응에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면역력이 과도하게 상승한 분들은 프로폴리스를 못 씁니다. 아. 예, 그리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 네네. 프로폴리스 못 쓰고요. 그리고 자가항체 수치가 너무 상승한 분들도 프로폴리스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참 이렇게 그 어떤 분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폴리스 안 맞으면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아까 그 S 천사님이 말씀해주신 반응들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두통 잘 나타나고요. 아. 천식, 피부 발진, 피부 염증, 접촉성 피부염처럼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요. 몸의 관절도 아파할 수 있고요. 예. 고열, 심장 박동수 증가 이런 분들은 프로폴리스 복용 후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해 보면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프로폴리스의 작용이고 네. 한 줄로 정리하면 천연 항생제다. 아하.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다. 예.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다. 그래도 뮤지컬로 들어주시니까 예. 진짜 노래를 잘하나요? 그러니까요. 의외인데요. 그 제목이 10월의 마지막 네, 날. 10월의 마지막 날. 왠지 자가용의 마지막 날에 들을 것 같은 노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구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막 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어쨌거나 홍삼과 굉장히 비슷하다. 예.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프로폴리스다. 면역력이 너무 상승된 분들은 안 맞는 거고 이제 정리해 보면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 홍삼하고 비슷하죠? 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염증 수치가 상승한 분들, 항체가 너무 올라간 분들, 알러지 체질 분들, 화가 있는 분들, 네. 갱년기 열이 있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항생제다, 예. 천연 항균제다, 예. 보존을 시켜준다, 부패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상입니다. 금 마무리로 갑자기 해주셨는데요. 자,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현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은
천연항생제다 프로폴리스다. 성악 전공하시려고 그랬었죠? 아,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노래인데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천연항생제로 불리우는 프로폴리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노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예, 아유 힘들었네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작아요 yeah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냐 자가 면역질환 사용 설명서 류마지기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뷰차기가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류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100세 시대 불러 장생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브를 류마지기 자가용 용